저기 동양인 놈. 네가 왜 우리 반에 있냐? 네 얼굴 보면 짐승 같다. 넌 우리랑 좀 달라. 너한테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 아직도 안 갔냐? 프랑스 명문 고등학교 교실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던 말입니다. 민수는 학교 강당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까지 역력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한 거야.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연이 된 일은 없잖아. 과연 민수는 어떤 결심을 한 걸까요? 작은 체구의 거무잡잡한 한국인 민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비장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민수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떼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을 맡고 있는 에블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민자로서 수많은 역경과 차별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18세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차별과 편견 속에 자라난 한 젊은이가 어떻게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창의력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갔는지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0살 때 민수는 부모님을 따라 낭만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나라 프랑스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큰 꿈을 안고 도착한 프랑스는 겉보기에는 고풍스런 건물과 현대의 선진 기술이 발달한 곳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인종차별과 편견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민 초기 초등학교 시절, 민수는 학교 복도와 교실, 구석마다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과 무시의 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 친구들이 모여 앉아 웃으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동양인 놈. 네가 왜 우리 반에 있냐? 네 얼굴 보면 짐승 같다. 우리랑은 좀 달라. 내가 하는 말은 다 한마디로 엉터리야. 진짜 우리랑은 상관없어. 너한테서 나는 냄새 좀 너도 알아라. 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학급 토의 시간에 우연히 선생님이 민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내 조용한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며 비꼬는 말투가 들려왔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너희 부모님이 음식점 한다더니 너 거기서 매일 일하냐? 라는 조롱 섞인 이야기가 퍼지곤 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한국 백반식당에서 학교가 끝나자 마저 달려가서 일을 돕곤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 중에는 동양인이라서 그런지 발이 잘 안 맞는구나라는 비웃음과 함께 공을 멀리 차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비웃음과 선생님마저도 때때로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가운데 민수는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학교를 다니며 겪은 차별의 상처는 민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았지만 동시에 민수 안에 작지만 강한 의지를 싹트게 했습니다. 민수의 집은 늘 소박했습니다. 이민 초기의 어려움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민수에게 큰 시련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묵묵히 버티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힘들게 일하며 우리 가족은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전해주었고, 그 믿음은 곧 민수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런 비가 내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의 놀림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우산 하나 없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비를 덜 맞고 싶었고 빨리 가서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돕고 싶었습니다. 책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리고 우산 삼아 달리다가 그만 넘어져서 발목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 옆을 같은 반 에밀리와 암드레가 에휴 꼴 좋다. 이 멍충아, 너네 나라로 돌아가. 지금 드라마 찍고 있냐? 낄낄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본 한 금발의 아주머니가 민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니? 어서 일어나라.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까지 전해지면서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나도 너만한 아들이 있단다. 어느 나라에서 왔니? 낯선 외국 생활이 힘들지? 나도 한때 외국 생활을 많이 했지. 남편이 선교사였거든. 아주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위로해주면서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위로와 도움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어야만 하는가? 왜 나는 한국에 살지 않고 낯선 땅, 프랑스에서 살아야 하는 거지? 하는 절규와 함께 이런 환경으로 민수를 데려다 놓은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오늘도 고생하시는 엄마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작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준 아픔을 언젠가는 내 힘으로 바꿔보이리라. 그날 밤 민수는 작은 일기장에 자신의 아픔과 다짐을 적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내일을 향한 불꽃 같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민수는 학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늦은 밤 도서관 구석에 앉아 책상 위에 펼쳐진 책과 노트에 자신의 꿈을 적어 내려갔고 휴식 시간마다 자신에게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속삭이며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동급생들의 비웃음과 교실에서 퍼져나오는 인종차별적 발언은 민수의 하루하루를 힘들게 했지만 민수는 조용히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며 자기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내 안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한마디의 다짐이 민수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고 민수는 자신만의 길을 차곡차곡 다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민수는 우연히 한 혁신 프로젝트의 공모전을 접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 지원서 작성 시 민수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받은 차별과 괴롭힘 속에서도 내면에 작게나마 피어난 희망의 불씨를 결코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가 가진 창의력과 도전 정신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글귀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고 민수는 과감하게 팀의 일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팀 내에서 민수는 처음부터 조용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동료들은 민수의 조용한 외모와는 달리 남다른 집중력과 치밀한 분석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굳건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중 누군가가 내가 이런 프로젝트에 어울릴 리 없어라며 비하의 말을 내뱉자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과 아픔을 토대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보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팀원들의 마음속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고 민수는 밤낮 없이 문제의 핵심을 파헤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진행 초반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외부 협력 업체와의 갈등, 데이터 분석의 오류, 그리고 자금 부족 문제 등 여러 장애물이 민수와 팀 앞에 놓였습니다. 그때마다 민수는 팀원들을 모아 차분하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에 제가 겪었던 모든 차별과 고통은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력과 인내심을 길러주었습니다. 민수의 말은 팀원들에게 깊은 신뢰와 용기를 주었고 하나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프로젝트가 마침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 민수의 탁월함과 창의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제시한 혁신적인 해결책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내외의 전문가들과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민수의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조용한 외침이 혁신을 이끌다. 한국인 이민 2세대, 차별을 극복한 천재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고 많은 이들이 민수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대규모 학술대회에서 민수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당은 수많은 전문가와 학자, 그리고 과거 민수를 조롱했던 인물들까지 모인 자리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민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의 나라는 동양의 신비로운 나라 한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때 수많은 차별과 고통 속에서 오직 제 내면에 피어오른 불꽃 하나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만 들어도 전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승을 하게 되어 50만 프랑이라는 많은 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민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쌓아올린 수많은 노력의 결실을 증명하는 듯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표 도중 한 청중이 과거 민수를 조롱하며 내뱉었던 비하의 말을 다시금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짓자 민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의 말들이 저를 짓누르려 했지만 저는 그 모든 고통을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제 앞에 있던 프로젝트의 핵심 결과물과 데이터, 그리고 실질적인 사회 개선 효과를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심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와 전환을 경험하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글로벌화, 기후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변화들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개인과 사회는 적응과 혁신, 그리고 상호 이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회 리더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단기적 이익과 안정을 우선시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나 고민 없이 현 상태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눈앞의 성공과 권력 유지에 집착한 나머지 사회 전반의 고통과 불평등을 외면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회피합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의 발판이 마련되지 못하고 결국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고민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단기적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공감과 소통,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와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의 아픈 경험을 거름삼아 저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를 조롱했던 친구들도 참석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차별과 선입견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내디뎌 인종차별과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미래를 꿈꿉니다. 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은 우리 각자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삶을 담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의 이야기라는 프로젝트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강연이나 토론을 넘어서 실제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구성됩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 팟캐스트, 그리고 온라인 인터뷰가 이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는 차별의 상처뿐 아니라 극복과 성장의 과정도 함께 공유합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공감하며 마음의 벽을 허무는 순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VR 체험은 참가자들이 직접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VR 기기를 착용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겪는 아픔과 희망을 느끼며 진정한 공감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에서는 예술 전시회와 문화 교류 워크숍이 열려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장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각 문화의 음악과 음식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편견이 사라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꿈꿉니다. 학교에서는 단순한 역사 교육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 커리큘럼이 도입됩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직접 역할극을 통해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체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가치들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 공공 캠페인,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고 이들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때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인종차별과 문화적 편견 문제는 단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기술과 교육,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모은다면 기발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합시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한 탓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를 만들어 나갈 때 사회 리더들도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의 프로젝트 성공 사례 설명이 끝나는 순간 강당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고 한때 민수를 비웃던 인물들조차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민수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인종차별과 편견에 맞선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기적 같은 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차별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 상금으로 받은 50프랑을 모교 리세 생루이 학교에 전액 기부하고자 합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 순간 당당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력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하고 있던 부서장의 특명을 받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민수는 혁신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강의 요청이 쇄도했고 여러 국제 포럼에서 초청받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수의 가장 큰 성취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신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는 차별의 상처를 딛고 세상에 내 안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크롱 대통령께서는 민수를 엘리제궁에 초청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네는 여기 프랑스에 오래 머물러 주게, 자네의 프로젝트는 내게 커다란 영감을 준다네 라면서 민수의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하고 치하해 주셨습니다. 한때 동네 골목길에서 동양인 쓰레기라는 혐오 발언에 시달리던 소년이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이들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인종차별과 편견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 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민수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영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종과 배경,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가능성을 대신 결정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 자신만이 내면의 힘과 열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20세 한국인 이민 2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모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내면에 숨겨진 그 불꽃은 앞으로 어떤 빛을 선사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걸어가는 길 속에, 또 우리가 만드는 미래 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